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경찰 공무원 단기 합격 444 수법. 이번엔 3단계에서 전범위 동형모의사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단계에서는 전범위 동형모의고사를 한 해를 풀고 분석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서는 단원별 기출, 이제 타직열, 이제 암기도 하고 또 기본서 단거나 보완을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전범위 동형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과목 순서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 배분하는 연습. 또 이제 경찰 공무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마 풀기 어려운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도 중요하죠. 왜냐면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같은 100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100점 만점 킬러 문제면은 다른 학생들도 못 풀 확률이 큽니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최대한 빠르게 풀고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실제 이제 합격생들 케이스를 보면요. 보통 합격생분들도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난이도 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특정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킬러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과목의 합격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인 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나서 다시 한번 100점 방정 킬러 문제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수고법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오답 패턴을 분석했기 때문에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다 삭제를 하면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맞출 수 있다는 거고, 또 만약 못 푼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셔가지고 다른 문제 진출하기 더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괜히 못 푸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안 풀려요. 근데 시간은 부족해지고 정작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세차를 풀면서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준비하고요. OMR 카드 같은 것도 작성하는 연습을 해봐야죠.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를 혹시 교체하게 되면은 작성하는 연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낯선 문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점을 체크하고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보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재시생분들과 많이 상담을 하면서 수험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학생분들은 되게 불안해해요.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내가 뭐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험지를 분석시키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본 거 바탕으로 시험지를 분석해 봤을 때 각각 출제 분야가 어디고 내가 틀렸다면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를 분석시켜보면 간단하게 그냥 원인들이 다 나옵니다. 보통은 아마 이 정도 돼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 이론이 혹시 이해, 정리, 복습, 암기가 안 되었거나 이건 기본서 단거나도 관련된 문제죠. 관련 문제 적용 연습이 많이 안 됐거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플래너에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너 기록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을 안 하면 본인이 뭐가 약한지도 모르고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 당일날 실수 줄이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 시험장 연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강사님 모의고사를 하나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그 강사님의 다른 모의고사를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를 봐야 할지, 저는 이 모의고사라는 게 낯선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한 강사님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유명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도 같이 풀면서 다양한 패턴의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제 과목 수가 줄어들면서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출을 벗어나 이제 최대한 지역적인 것들을 강사님들이 모의고사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강사님들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인 걸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실력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전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고 빠르게 시행착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장 가서는 시행착오 절대 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강사님들께서는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 항상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실제 시험에서 쉽게 풀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불안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또 학원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모의고사가 어려워야지 학생들이 계속 모의고사를 등록을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도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한 해를 풀고 분석하고서 이제 남는 시간에는 이제 단원별, 기출, 타직열, 삭제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서 이제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또 빠진 내용 있으면 계속 단권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단원별, 기출, 타직열, 삭제 작업과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 단계에서 삭제 작업을 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다시 또 삭제 작업 또 하고 그럼 더 빨리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 단권화 작업.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판에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서 단권화에 기본서, 그리고 단원별, 시행착오별, 중요직력, 기출, 타직력, 기출 다 들어가고 단원별 문제집, 그 다음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 막판에 정리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 기본서 한 것만 다시 빠르게 복습하면 되고요. 나중에는 시험 전범위 모의고사하고 그 시험 막판에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A4 용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다. 자, 2단계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도 제가 답변 드리면요. 첫 번째, 경찰학원이 유독 상술이 되게 강한데 해설을 안 주는 학원들이 많아요. 보통. 다른 소방이나 공무원 쪽은 그러지 않은데 모의고사 기간이 이제 피크거든요. 경찰 학원들은요. 그러면 모의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이제 경찰 학원에서는 특정 학원들은 해설을 아예 안 줍니다. 인강을 듣거나 실강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항상 늘 가스라이팅 시켜요. 다른 과정은 타 강사님 거 들어도 되는데 모의고사 과정은 자신의 강의가 유명하기 때문에 타 학원 학생들도 다 자신의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본다, 이런 말을 각각 선생님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는 사실 해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랑 기출과 앞에 문제풀이 과정을 잘 제대로 했다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단계는 해설 안 주는 데서 공부하기보다는 해설을 주는 모의고사나 그런 교재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의고사 해설이 좀 부족해요. 그럼 기본서 발제독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챗 GPT로 과외식으로 해설을 나오게끔 하게 되면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해설을 안 주는 모의고사를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게. 자, 또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단원별 문제집도 풀고 시행착오 기출도 풀고 전범위 모의고사 풀잖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 단계까지 잘 못 들어와요, 학생들이. 왜냐면 학원 코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 단계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학원 코에 따르게 되면 6개월 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강의는 들었는데 내가 해독할 시간도 없고 복습할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강의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강이나 독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랑 단원별 기출 단계까지는 시간이 너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단계에서 좀 빠르게 분석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기출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풀지 말고 분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 문제풀이 단계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기본서 단계에서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기본서 단계에서 강사님이 테스트 이거 꼭 보라고 하는데 학원에서 이거 꼭 이 자료 꼭 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위클리나 먼슬리 모의고사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시생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초시생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왜? 보통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은 뒤에 단원별 기출에서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뒤에 문제풀이에서도 계속 문제돼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커리를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작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 해독할 시간,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풀이 단계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뭐 사실 개정판도 마찬가지예요. 개정판 교재가 나오기 전에 일찍 수험을 시작한 학생들은 이전 교재를 좀 먼저 활용하시면은 이전 교재들은 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개정판 교재가 나오고 나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정판 교재를 봐야 하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교재를 막 공부했던 학생들도 추후에 만약에 개정판 교재가 필요하다. 그럼 개정판 교재로 교체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강사님의 같은 교재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크게 내용이 바뀌는 내용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겹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럼 복습 효과도 있고 모르는 거 위주로 빨리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약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분들이나 재시생분들 중에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학습 상담을 해보면 대다수의 약점 파악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포인트가 다시 또 시험이 나오면 또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 체크를 하고 보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문제풀이 단계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은 일단 1순위는 단원별 문제집이고요. 2순위가 시행착오 기출, 3순위가 전보의 모의고사입니다. 만약에 나 3순위까지 할 시간이 없어. 그럼 2순위에서 시전 연습을 하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랜덤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2순위 끝났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남는 시간에서 3순위는 시전 연습 차원에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사사수법 1단계, 2단계 좀 빠르게 하기 추천드리고요. 보통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나쁜 건 아닌데 실력이 없는 단계에서 꼼꼼한 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모든 내용 다 꼼꼼하게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강약 조절을 좀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동영모의사 기간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기본선을 좀 빠르게 분석하고 기출을 풀지 않고 분석하기 추천드리고 작년 교재를 혹시 좀 일찍 시작할 수 있다면 작년 교재 좀 활용해라. 이거는 개정판 교재가 나오고 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원에 불필요한 과정 좀 빼자.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필요한 과정은 인강 같은 경우는 기본서 단원별 기출, 일단 필수 과정은 기본서 단원별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집, 시행착오 기출, 전보의 모의고사, 그리고 관련된 법 과목 특강, 그리고 필수 인강, 기본서, 수시생 기본서 필요하죠. 수시생 단원별 기출도 필요했죠. 그리고 법 과목 특강, 이 정도만. 만약에 내가 기본서 단원별 기출을 인강을 보는데 책에 있는 내용 다 거의 다 알 것 같아. 그러면 책으로 공부하시고 모르는 부분 위주로만 인강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불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약서 하지 마세요. 기본서 그냥 담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교재 추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헌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수가 적고 유명 강사님들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약서로 수업 나간다 그러면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형사법과 경찰학은 저는 요약서를 보지 않고 그냥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하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 전에 사실 경찰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뭐 소방공무원이나 그런 데서는 기출 전에 갑자기 뭐 OS 문제 들어가거나 뭐 빈칸을 막 채우는 막 문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학원이 1년 과정을 딱 늘리려고 경찰이 6개 과정이니까 컬이 늘리려고 만든 건데 굳이 기출 전에는 이거 하지 마시고 일단 우선순위는 기본서 기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 끝나고 바로 기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여기 단원별 문제집 과정에서 해도 되고 기출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과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 수험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두 분류로 나뉘세요. 기본서 기출 기반이 있는 재시생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보통은 학원도 이런 학생들 보통 합격을 하고 나서 마치 전체가 합격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2번 그냥 강의만 듣는 수험생 6개월 내내 강의만 듣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이해, 정리, 암기, 복습 전혀 안 돼 있고 좀 강의만 주저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44 앞에 있는 단계를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공부 방향을 좀 효율적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 보기 이제 한 달 전 마무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